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좀 전이에요. 2시 46분이고요. 리플의 가격이 500원 언저리 496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 비트코인도 그동안에 바닥권을 찍고요.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상승, 물량, 차익 실현, 다시 한번 상승,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다. 자, 삼형제가 똑같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었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강력한 반등, 그리고 박스권 다시 상승,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똑같습니다. 이더리움 차익 실현 물량, 비트코인 차익 실현 물량, 리플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리플은 올라간 게 많지가 않아서 그다지 하락폭은 크지 않으나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워낙에 강력한 상승, 박스권 다시 한번 상승,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미디어에서 호들갑이죠. 공포 분위기를 좀 넣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라. 지금도 가격이 너무나 싸다. 떨어지면 여유자금으로 담으면 그만이다. 언급을 드렸죠? 자, 그래서 증시를 한번 보고 가죠. 미국 펠로시 대만항에 주저앉은 증시. 미중 패권 전쟁. 이게 좀 심화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증시에 공포감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인 시장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기간 매도 폭반에 코스피 장초반 약세. 미중 갈등의 위안화 약세이다. 환율 1,300원. 즉 위안화가 약세면 원화도 약세할 확률이 높겠죠. 동조화가 같은 그런 환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신흥국 통화가 약세인데 달러 또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독특한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지표를 한번 보죠. 먼저 시장 지표를 봤었을 때 달러의 가격이 105.33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화 또한 약세이다. 원화가 달러의 하락폭보다 원화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컸다. 왜?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위안화와 원화의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더 나왔다. 즉 원화와 위안화의 약세폭이 달러의 약세폭보다 더 컸다. 근데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달러의 물량이 더 많이 빠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증시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증시를 좀 보면 해외 증시를 조금 보고 가죠. 해외 증시를 보면 다 약세예요. 왜 약세냐? 나스닥, S&P, 다우 약보합에서 끝났고요. 상해, 항생, 미중 패권 전쟁이 우려가 되다 보니 현재 큰 낙폭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24, 2.65, 니케이 1.42. 그쵸?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하락폭은 아닙니다. 0.55, 0.49. 전반적으로 이 이슈예요. 미국 펠로시 대만항에 주저앉은 증시. 자, 요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만 결국은 크게 보면 다 지나가거든요. 제가 어제 언급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CBDC가 각국 금융기관들의 도입이 돼야 된다. 그 전에 먼저 중앙은행에 도입이 돼야 되겠죠. 아직 법정화폐, 종이돈의 화폐가 끝나지가 않았죠. 수명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 수명이 끝나야 CBDC가 도입이 돼요. 그래야 각 금융기관들의, 각 국가의 금융기관들의 CBDC가 도입이 되고, 자, 이 거액결제형 CBDC의 브릿지 연결통화로서 XRP와 리플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물론 그 전에 SEC와의 소송,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갖가지 모멘텀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펼쳐지는 세상은 바로 디지털의 세상, 디지털 통화의 세상, 그게 바로 연준, ISO 2002, 스위프트의 다음 세상. 이미 스위프트 1세대는 낡아 빠졌죠. 속도와 수수료와 노스루 계좌의 1조 달러, 10조 달러죠. 일경화치가 돈이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 한 방에 해결시킬 수 있는 엑스래피드, ODL의 시스템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송금 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의 도입이 되고 있다. 볼륨이 전 분기 대비 900% 상승하고 있다. 즉, 그런데 가격은 눌려 있다. 여러 가지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 여러 가지 락업 물량과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음 이 CBDC 세상에 도래할 때까지 조금은 묵묵히 걸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콜롬비아 정부 블록체인상 토지 소유권 기록 위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지난번에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실물이 이렇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리플에서 디테일했던 부분인데요. 자, 콜롬비아의 첫 번째 판결 결의안을 등록합니다. 이 부분이고요.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콜롬비아 정부가 블록체인 토지 소유권 부여 프로젝트와 관련해 리플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프로젝트는 리플레저의 자산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공평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리플 측은 설령 정부 시스템이 폭파될지라도 퍼블릭 블록체인상에 기록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플레저. 야, 이 부분이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죠. 크게 CBDC가 노1의 설계 이유입니다. 리플의 설립 이유. 첫 번째 도매용 CBDC. 그리고 NFT, XLS20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런 부분들. 그쵸?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대다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다. 이에 대해 리플 변호사가 심각한 오류라고 반박했다는 소식이죠. 자,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고경제 주장을 반박했다. 반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CFTC, SEC, 상원과 하원, 더불어 전 세계 제도권에 대한 규격이 판때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아, 그냥 그러나 보다. 지들끼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권을 판단하는 셀러의 분석에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그는 모든 잠재적 개발자와 플랫폼 설립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고 일부 발언은 터무니없다. 더 나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제도권에 대한 언급과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종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규격이 나온다. 리플은 토론토에 사무실을 열면서 5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합니다. 지난 6월 리플은 회사의 토론토 사무소 출범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으로서 앞으로 5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 앞으로 100명 또는 200명을 추가할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리플의 지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펀더멘탈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리플의 여성 임원이 언급을 했었죠. 자, 그 부분이고요. 캐나다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다. SEC와의 소송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인프라는 확장하고 있다. 특히 리플은 북미 지역에서 더 확장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토론토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리플이 SEC와 계속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확장 계획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리플은 회사의 XRP 매출이 4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 온디맨드 유동성의 플랫폼의 성장을 강조했다. 약 900%. 어마무시한 속도입니다. 분기별 900% 성장하면 연간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이겠죠. 회사의 펀더멘탈은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지면서 끊임없이 인프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콜롬비아에서도 XRP 원장을 통해서 토지 등록권이 지금 현재 발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 NFT, 토지 등록권, 사실 그 부분과 또 연장선이겠죠. CBDC, 핵심은 노일에 있는 CBDC이다. 중요한 건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중국, 유럽 이어 미국 제조업 경기도 둔화 조짐. PMI 2년 새 최저이다. 제조업 관리 구매자 지수가 2년 새 최저이다. 제조업 경기가 소프트웨어 지표가 안 좋아진다. 미국, 중국, 유럽 전 세계 GDP의 핵심 국가들이죠. 얘네가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그렇게 가파르게 긴축 속도를 올리니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제가 일관되게 언급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2008년도 벤 버냉키, 자넷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의 시대는 부양책의 시대이다. 페달을 밟았다. 양털을 깎다가 말고 다시 양털을 늘려낸다. 지금 깎다가 이제 금리 상단이 가까워지고 있다. 왜?
경기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경기가 빠그러지면 금융시장이 빠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부양책.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이후에는 부양책의 시대이다. 이게 바뀐 경제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상단,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이제 곧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부양책이 또 나오겠죠. 경제가 삐그덕 거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넥스트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 차분하게. 동학갭이 떠나나 증시 대기자금 한 달 새 4조 원 넘게 감소하였다. 국내 증시에서 증시 대기자금이 한 달 새 4조 원 넘게 감소했다. 이 이면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문을 잠궜어요. 그러니 당연히 가계와 기업들한테는 돈이 없죠. 이렇게 미리 나스닥 기준 마이너스 36%,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30%가 빠졌어요. 1000포인트 가까이. 물론 바닥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권 부근에 와 있다. 더 빠져도 지금은 싸다. 그러면 여유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좋은 시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금융기관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차단해놓고 쩐주들은 기득권은 늘 모아갔다. 그게 핵심 모멘텀이자 핵심 팩트이자 핵심 진실입니다. 이게 지난 역사간 반복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증시가 뻥 하고 연준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부양책을 쏟아댈 때 수도꼭지가 풀려나가면서 개인들을 또 끌어다 쓰겠죠. 그리고 또 물리고. 이 부분을 인지했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투자 대상에 그 가격이 빠질 때마다 본래 본인이 목표했던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에 전부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발 안도랠리 끝났나? 비트코인 23,000달러 턱걸이. 자, 이런 거를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왜? 그동안에 상승이 바닥을 워낙 많이 빠지고 70% 가까이 빠지고 반등이 나왔어요.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요거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의 차트. 자, 여기에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바닥이 워낙에 고점 대비 70% 빠지고 나서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이에요. 그랬더니 또 미디어에서 호들갑 연병을 떤다. 그래서 그냥 저런 내용이 나오면 갖다 버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시장에 대해서 성장하는 100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인지했느냐. 이미 어제 방송과 수십 번 언급드렸어요. 기득권의 움직임들과 경제 성장률, 금리의 시스템이 끝나간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질적 완화, 양적 완화는 국채예요. 정부가 보장하는 부분. 물론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장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시스템에 대한 이미 크랙이 가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번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를 넘어서 질적 완화, 회사채, 민간 부분까지 영역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CBDC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같이 오고 있다. 그게 핵심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끝나간다. 지구가 아프다. 더 이상 한국의 전 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양적인 경제 성장은 끝나갔다. 그래서 그 다음을 메타와 가상경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그 부분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인의 연구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분석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 이미 미디어에서 수없이 체킹되고 있으면 뒷부분에 이면에 통찰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30일 투심 위축, 비트코인 추세 전환은 시기상조이다. 이런 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나올 때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좀 재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장은 이렇게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아우성 소리와 탐욕과 이런 부분을 거쳐가면서 끊임없이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000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어요. 고점과 저점이 100원에서 95,000원까지. 그리고 아마존이 2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즉 코인 시장, 충분히 블록체인 시장, 그거보다 파괴력이 있으면 더했지 작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 이제 모든 성장은 메타와 우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심에 CBDC의 중심에 금융의 중심에 통화의 중심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확신하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